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우리 민성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 주인공네 학교 애들이 막 뭐 도둑질도 하고 약간 조금 많이 약간 양아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불릴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를 좀 말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제 경우에는 제가 대전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동네에서는 술이랑 담배를 하는 뭐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건 알아도 이 정도로 막장인 거는 별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옛날 책이었나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약간 조금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살짝 좀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살짝씩 들은 것 같아요. 예주는요. 자, 예주가 책을 못 구해서 못 읽은 관계로 그 상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중학교 2학년 여중생들인데, 그 반에서 나름 그 미모가 뛰어난 세 명의 클럽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시내에 나가서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올리브영 정도 되는 곳에 은영.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를 뭐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제 대학생이나 이렇게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아저씨들 오빠들한테 뭐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귀는 조건으로 대신 사달라고 뭘 하기도 하고 같이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뭐 짧은 치마를 입고 뭐 이렇게 머리 염색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친구와 이 주인공이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민성이 같이 모범생의 순딩이 학생으로는 어머나 중학생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러한 그 여중생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민성이의 질문인 거지, 민성아. 네. 아, 대전 사람이라서. 예주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패스하면 되고. 그 여중생이 아저씨랑 사귄다고요? 성인들이랑 대학생들이나 돈 성인들이 많은 애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뭐 옛날에는 우리가 그 원조 교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 어른들 중에는 대학생 어른들 중에는 이렇게 그 뭐야 좋은 얘기 아닌데 그 어린 여자들에 대한 뭐 이렇게 판타지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어린 여학생들을 사귀려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유혹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중생, 여고생들 같은 경우는 뭐 예쁜 옷도 사고 있고 화장품도 사고 싶고 뭐 장신구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또 용돈도 안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가 이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들.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행동들인 거지.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춘기 때의 마음으로 조그만한 소소한 반항심은 생길 수 있어도, 그런, 그런 내용 같이 그 정도의 과한 반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똑같이 지나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헬마는요? 저도 비슷하게 물론 막 돈이 많이 있어서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물건을 훔치고 뭐 다른 나이 많은 아저씨랑 사귀고 이런 거는 적정한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린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도 약간 다가가기가 꺼려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요? 근데 뭐 민성이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어떤 뉴스 상에서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어,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저도 대학생 때 농활 가고 뭐 이럴 거나 아니면 이제 여중생 아닌데 여고생들하고 뭐 이렇게 뭐 미팅 비슷하게 뭐 이런 것들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뭐 그러니까 그러한 그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 책에서는 이제 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른 흉내내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하고 싶은 일이지만 막상 어른이 되어 봤을 때 그걸 빨리 한다고 뭐 특별한 게 있을까라는 점에서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러니까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게 저 역시도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가 어른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뭐 그런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일단은 저는 그 청소년들보다 그 어른들이 더 일단 문제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 어른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그런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결국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결핍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굳이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줄 필요는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여기 이 주인공 스미렌의 반에 보면은 약간 사이비 같은 걸 믿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미레라면 그냥 친구 없이 다니는 걸 택할지 아니면 얘네랑이라도 놀아서 최소한 친구는 있는 걸 택할지 약간 그런 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면 그냥 같이 다니는 걸 선택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비 같은 친구라면은 사실 조금 같이 다니는 게 굉장히 꺼려질 것 같아요. 애초에 뭐 사이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그런 시각도 아니고 해서 아주 일단 저는 차라리 뭐 혼자 다니든 어떻게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예주는요. 자, 요것도 우리 예주를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 안에 아까 이제 그렇게 날라리 그룹들, 날라리 요즘도 날라리라는 표현을 써? 있기는 애들이 다 알긴 하죠. 그렇게 어쨌든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와 또 정반대로 아주 이렇게 뭐야 좀 촌티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교복 치마도 아주 길게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입고 다니고 아주 정숙한 복장으로 고전적인 복장으로 이 외모는 이런 건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또 일군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특별히 이제 그 친구들은 종말론 세상이 곧 망할 거다. 라는 종말론을 믿는데 그 종말의 증거가 아까 그 여중생들처럼 뭐 이렇게 그런 그 탈선 그 욕망을 중심으로 이렇게 탈선하는 일이라던가 요즘에 무슨 환경 문제라던가 뭐 이런 요즘은 뭐 요즘 상황을 치면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뭐 핵무기라던가 환경 파괴라던가 이상기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종말의 신호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을 대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성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군의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은 친구가 없는 그렇죠. 1학년 때는 그나마 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반이 헤어지면서 친구 없이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고 있던 그런 친구하고 우연찮게 그 종말론을 믿는 그런 종교 그룹인 그 학생들하고 같은 반인데 그들과 이제 이렇게 조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 민성이의 질문은 그런 친구들하고 내가 어울려서 어쨌든 왕따 아니 혼자라는 그런 고독에서 벗어나는 게 더 좋을 건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고독하더라도 친구 없더라도 그런 친구들하고 내가 어울리지 않을 것인지 그러한 선택에 관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음, 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그 친구들은 부정적인 신념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저 또한 비슷한 신념을 갖게 될 것 같아서, 그렇고, 일단 그 친구들이랑 다니면 막 기도도 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러면 저로서는 혼자서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하니까, 어차피 그 그룹에 들어가도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전 차라리 혼자 다닐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나는요? 저도 혼자 다닐 것 같은 게 제가 약간 생각하는 취향이라 해야 되나? 친구들의 성격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 있고 딱 안 좋아하는 성격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 성격으로는 그렇게 뭘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자유롭게 그냥 일반적으로 떠드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저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예주가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들어가도 어색하고 내가 믿지도 않는 것에 이렇게 껴서 놀려고 하면은 힘들 것 같아서 혼자 다니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요? 네, 저도 뭐, 저는 이제 어쨌든 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막,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과 굳이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혼자였을 때 과연 어떨 건가라는 점에서, 아, 물론 뭐 친구가 없고 이런 것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혼자여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혼자면 또 혼자 나름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건데 사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한 게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혼자 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어떤 느낌일지 이걸 잘 몰라서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친구들하고는 저하고 성향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울리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민성이가 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그 나서 해나가 그 다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책에서 이제 커다랗게 이제 이 주인공이 두 그룹에 처음에는 종교 집단 그룹,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날라리 그룹 이런 거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어떤 그런 과연 속에서 어쨌든 중학교 2학년 생활을 무척이나 어렵게 지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실제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 아주 알려진 집단이 있는 종교 집단인데 혹시 들어봤어? 이름? 음, 응? 뭐였더라?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라는 음, 종교 집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종교 집단의 어떤 그런 특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이단에 대해서 신천지나 뭐 그런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 자기들이 오히려 정통이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 2000년 전 예수도, 어?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이었어.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자기가 뭐다?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 이런 미친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게 유태인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도 이단 아니었냐 그 당시에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들 중에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한 거야. 하늘 올라갔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I'll be back. 그런 거야. 나 곧 돌아올 거다. 나 금방 올 거다. 근데 2000년 동안 지금 아직 안 오신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수많은 재림의수, 내가 예수다. 라고 했던 그런 재림의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들을 대부분은 다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의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여러, 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종말론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세상이 망할 거다. 그 망하는 어떤 그런 징후가 막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 얻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종말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예수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야 그 당시. 근데 안 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가 해체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근데 어느 날 예주가 집에서 가출하는 거야. 그 종교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부부인데
뭐 이혼해가지고 그냥 가출해서 그냥 그들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한테는 너무나 이해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할 걸 확실히 알아. 그럼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하겠어?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걸 철석 같은 그런 신념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하지만 이제 바깥에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괴이한 이상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 개인의 종교 행위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근데 이제 그 종교가 한 그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 지배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종교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해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보면은 그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민성이를 보면서 요즘 표정이 무척 안 좋아 보이십니다.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교회를 뭐 소연이가 만약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뭐 성경책을 뭐 아니야 우리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던가 아니면 뭐 해나가 무슨 뭐 모델을 꿈꾼다. 그러면 내가 모델 에이전시다. 내가 너 좋은 모델을 뭐 이렇게 소개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던가. 심지어는 무슨 뭐 예주가 못소리여가지고 남자친구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데 멋진 남자가 와가지고 예주 막 이러면서 사귀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종교로 이끌어 간다던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른바 마케팅, 그 선교, 전도, 포석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경계령 경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보통 대학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종교 집단에 들어가게 되고 이 책의 주인공처럼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는 아, 뭐 왕따를 당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용돈이 부족하거나 뭐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척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그곳에 가면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종교에 이게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들은 이제 어쨌든 자기들의 종교가 진리고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JMS라는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 지도자가 자기하고 이제 그 믿는 여대생들이라던가 뭐 이런 여고생들한테 자기와 같이 잠을 자야 성관계를 해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그 여자들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가지고 그게 이제 범죄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또 그러한 종교 지도자도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집단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종말이 곧 올 거다 해가지고 그 집단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도 일본에 있었고 해서 이게 이제 일본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들어가는 거 다 있어. 그리고 일부가 있고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있어 왔던 그러한 부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민성이가 제기했던 것들이 이른바 그 또래 친구들과 연애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아이고 조그만 것들이 무슨 연애야 뭐 이러면서 대학 가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그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중학생들도 당연히 사랑하고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른바 이제 대학생들 또는 회사원들과 연애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원조 교제라고 하는데 원조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이제 돈을 대주고 여자들은 이제 몸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뭐 이런 그런 원조 교제인데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중생들이나 여고생들 중에 가출한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갈 곳이 없잖아.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쉽게 그렇게 이제 원조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가출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출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자기들이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가출한 애를 원조 교재로 연결해주고 중간에 그 돈을 뜯어서 또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또 이제 사회 문제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들이 또 현실입니다. 실제로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민성이나 예주, 서윤이는 그런 것들이 책에서나 보고 아니면 TV 뉴스 사건 사고에서나 보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균이랑 비슷비슷한 그런 친구들이라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전 지역에서만 해도 다른 학교에 가면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고 또 여러분의 학교에도 비율이 적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제 뭐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람이서 결국 이게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한 걸음만 바깥에 나가면 얼마든지 또 이러한 경우들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나. 네, 여기서 주인공 스미레가 그 친구 아오이가 그 타코랑 어떤 대학생이랑 이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 들어간다면은 본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아오이랑 그렇게 막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 자신도 조금 애매한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 알고 있는데, 그 타쿠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간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친하지 않은데 너무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 생각해서 좀 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성이 말해주세요. 일단 저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걔네가 연애질을 하든 뭘 하든 딱히 제 알 바는 아니기도 하고 양다리 같은 문제는 본인들이 언젠가는 밝혀질 문제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무엇보다 그래도 멀쩡한 친구 한 명 멘탈 깨트려 놓는 느낌이라 가지고 살짝 저 같은 경우엔 진짜 그냥 가만히 잘 사겨 그 정도만 딱 말해주고 끝낼 것 같아요. 네, 예주 말해주세요. 자, 어, 예주를 위해서 쌤 이것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오이는 그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예쁜 킹카, 아까 그 날라리 그룹 중에서 서열 1위인 여학생입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아까 좀 이렇게 생기기도 잘생겼고 돈도 좀 있어 보이는 대학생, 마음에 드는 대학생이 있어서 그 대학생과 사귀는 그런 관계고 첫 번째. 두 번째 타코는 그 반의 남학생인데 그 남학생이 이제 요 아오이를 좋아해서 그 아오이하고 이제 이 타코가 사귀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오이라는 여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두 남자 다 그냥 뭐 대학생 남자도 괜찮고 뭐 이 타코도 괜찮고 해서 나중에 아오이는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내가 먼저 좋아한 게 아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한 거고 난 그냥 다 거절하다가 그들 둘은 괜찮아서 내가 그냥 오케이 한 상태다. 그리고 좀 뭐 내가 선택을 앞으로 할 거다. 라는 그 선택의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게 이제 아오이의 어떤 그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공 스미레는 사실은 지금 해나하고 민성이가 빼먹은 게 뭐냐면 스미레가 타코라는 남학생을 혼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 자기가 타코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타코라는 남학생이 아오이랑 사귀게 되는 걸 우연히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오이는 대학생하고 사귀면서 그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은 너무 젖비린내 난다. 너무 어리다. 그런 돈도 없는 그런 애들하고 난 사귈 생각이 없다라고 평소에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미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런 배신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혼란 내가 그 질투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타코가 이렇게 뭐야 그 뭐야 속는다고 해야 되나? 아오이한테 속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아오이하고 타코가 갈라지고 타코가 나한테 오려는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런 사실은 복잡한 그런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타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아오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까 아오이네 그룹에 이 스미레가 들어갔다가 결국 아오이에게서 그 그룹에서 이게 배척당하는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스토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네, 예주. 저도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남자인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 연애는 그들의 일이고 나는 그냥 좋아했을 뿐이고 오히려 참견을 하면 그 남자아이가 더 뭔가 아까 민서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간질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 시선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해나가 사적 있나 본데. 아니야? 어, 마이크. 네, 네, 그다음에 서윤이 말해주세요. 저도 딱히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일단 제가 좋아하는 남자라 해도 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참견을 하는 건 오지랖이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얘기할 겁니다. 음, 일단은 얘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남자가 그렇게 상처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남자가 뭐 나한테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일단 내가 진짜 그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를 위해야 되고 그 남자를 위한 길은 어쨌든 아오이 같은 애를 사귀는 거는 그 남자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남자를 위한다라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나를 안 좋아하고 아오이를 좋아하는 그 남자를 위한다는 게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나를 안 좋아하는 저런 뭐야 그 본도 없는 놈, 그래 너 같은 놈 당해봐라 뭐 이런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긴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 생각은 이야기를 해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마음에서는 내가 그 좋아했던 남자니까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갈라놓겠다는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그런 남자였다라면. 네, 하지만 선생님, 네. 선생님이 말함으로 인해서 더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걔가. 자연스럽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끝낼 수도 있는 거를 다른 사람 소리, 입으로 들으면은 더 충격받지 않을까요? 뭐 그 부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알던 아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그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그 친한 걔랑 어느 정도 친한 애 입에서 들으면은 진짜 나만 모르게 얘네가 단체로 날 속였구나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아요? 보통? 근데 그냥 네, 당사자랑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면은 최소한 당사자한테 화가 나는데. 네, 제가 그런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네, 해나? 네, 네, 다음에는 이 스미레 학교에 이렇게 무리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막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 종교를 믿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무리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스미레는 처음에 좀 부정적이게 막 낄 수가 없어서 부정적이게 생각했는데 저는 일단 이 개념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친구들끼리 서로 자기 취향이나 뭐 자기 좋아하는 것 이런 거 잘 맞는 또래들을 만나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내에서 여기서 막 특정 사람을 따돌리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이 무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약간 무리가 막 좋다, 안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은 저는 약간 그냥 서로 취향이 맞지도 않고, 그냥 서로 어느 정도 친하기만 해도 그냥 서로 자기 파는 걸로 막 주접떠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하면서,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잘 맞는 그런 친구들이랑 노는 게 막 뭐 거창하게 많이 있을 거 없이 그런 게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가지고 뭐 그룹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몇몇의 약간 어떤 친구에 대해서 자꾸 뒤에서 뭐 까고 다닌다거나 다 들리는데 지는 상관도 없는데 끼면서 다른 지네 무리 애들이랑 헛소리하고 다닌다거나 뭐 그런 친구들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서연이 말해주세요. 저는, 전, 무리 형성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누는 걸 찾으면서 같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얘기해보, 일단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어, 무리를 형성되는 건 좋지만, 그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아니, 근데 어차피 무리가 하고 이 소외되는 친구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서 또 무슨 무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형성되지 않나요? 저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애주 말해주세요. 저는 그 학교 반 내에서 무리가 생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기 초에 친구들을 이제 새로 만나다 보면, 그, 뭐, 원래 친한 애들끼리 있다가 또 몇몇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보통 그렇게 무리가 생기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그 주위에 몇 명씩 혼자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소외되지만 않게 같이 골고루 놀면서, 골고루 놀면서도 무리가 생기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뭐, 무리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거나, 우리끼리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척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학교 입장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단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을 편성했던 경우에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사회를 살아가는 거에 대한 또 연습의 어떤 그런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거기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소속감이 너무 강한 그런 친구들이 우리끼리만 하고 남을 이렇게 배척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집단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경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윤이. 질문이 뺏겼어요. 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예주 할 거 없지? 있는데 네. 쓰기 없다고 그러는 거야? 자, 오늘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라는 책이어서 여러분과 같은 중학교 2학년의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가족과의 문제도 얘기 나오고 학교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뭐 여러분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을 읽은 전적인 소감, 느낌, 아까 뭐 민성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인 그런 측면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이 주인공의 고민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본인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 일단은 진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단은 제가 대전에 살잖아요, 일단. 근데 저희 동네는 진짜 지난번에 대구 놀러 갔다가 알게 된 게 진짜 되게 조용한 데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동네 자체가 뭐 전민섬이라는 말이 있다든가 뭐라든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조금 더 그냥 이쪽 애들이 많이 놀아봤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 정도지. 저는 진짜 약간 좀 많이 동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 뭐 여기 뭐 싸이비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저는 딱히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경험해보지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좀 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서윤이. 저도 이제 똑같이 진짜 친구 중에 막 아직까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막 일진도 저희 학교에는 일진도 딱히 없고 음,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사이비 종교같이 종교를 믿는 사람도 없어 종교를 막 이렇게 믿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도 없어서 딱히 공감 같은 것은 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나. 근데 저 이 책에서 스미레가 이제 중이병에 걸렸다 이러는데 저 이걸 보면은 제가 막 반항심이 조금 적게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스미레는 그런 반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고 그런 결핍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고 스미레가 친구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 이건 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본 거라서 이제 일기식으로 막 말하면서 말하는 투로 쓰니까 공감되는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 문제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친구랑 싸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적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지. 그래서 이 책에서 어쨌든 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문제들이 친구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 때문에 받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이 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예주도 옛날에 뭐 친구들 얘기를 잠깐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예주의 친구 관계는 어때? 저의 친구 관계요? 음, 저 그냥 학교에서 한 세네 명이랑 같이 다니고, 음, 뭐 오래된 친구도 있고, 잘 음. 지내는데. 특별히 문제 없어? 네, 다행이야. 네. 얘 자, 친구 겁나 많은데요. 민성이, 겁나는 아닌데요. 예주, 많아요. 얘 많아요. 민성이 너는 어때? 너의 친구 관계는? 친구 때문에 너도 저 고민해본 적 별로 없어요. 있어? 초4까지인가 그때까지는 겁나게 안 맞는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고, 음,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많아졌는데, 일단은 저는 진짜 친구가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냥, 아까 말했던 그냥 뭐 서로 좋아하는 거 주접 떨고 뭐 그러는 친구들 몇 명은 있는데, 뭐 딱히 많진 않습니다. 민성이 너 애초에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없어도 별로 상관 안 하는 스타일 아니야? 아니요? 엄청 신경 쓰는데요? 엄청 신경 쓰는 스타일이야? 아니, 일단 저는 성격상 안 돼요. 성격상 다른 애들이랑 친해지기가 약간 조금 어려운 스타일인데, 문제는 저는 친구가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그렇구나. 선생님이 아주 잘못 봤네. 이 책에 보면 그 그 노구치 준이론가? 선생님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걸요, 아마. 그 남자애 같은 경우는 그냥 늘 그 광물에 관한 책 혼자 읽고 다른 친구들과 전혀 그 관계없이 그냥 혼자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의 아이도 있거든. 그러니까 친구에 음. 연연하지 않는. 근데 민성이 같은 경우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서현이는 어때? 서현이의 친구 관계 저는, 인싸야? 몰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인싸래요. 아유, 원래 그래. 저런 애들이 제일 인싸예요. 맞아요. 뭐라고? 저런 애들이 제일 인싸예요. 왜? 소연이 왜? 자기가 인정 안 해도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그게 진짜 인싸예요. 어, 소연이 저 왜 입꼬리가 올라가지? 기분 좋잖아요. 서연이가 인기 있는 비결이 뭐야 도대체? 서연아, 네가 저요? 생각하기에 너의 인기는 어디서 오는 것 같아? 그냥 장난 잘 받아준다. 아, 그런 애들 진짜 재밌어요. 장난칠 때. 서연이 장난을 잘 받아줘? 받아준다는 거는 뭐, 야, 오서방! 그럼 너는, 하고 막 네가 오서방 흉내내고 막 이래주는 거야? 그냥 어, 막 이렇게 차갑게 안 대하고 장난쳐도 어, 같이 받아서 같이 얘기하거나
되게 장난스럽게 잘 받아줘가지고. 약간 그 설명 보고 장난치면 여기 정색하는 예준아, 애들 해나나, 있잖아요. 민석이 중에서는 누구는 장난쳐도 차갑게 받아줄 것 같은 애는 누구야? 네가 보기에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 난, 네. 너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구나, 소연이 네가. 이래서 인기가 있어. 아, 원래 아, 그냥 민석이. 진짜로 장난 걸 때 정색 안 하는 그런 애들이 좀 편하긴 한데, 음, 그냥 친구가 장난할 때 없어서 고민했던 적이 여러분들 인생 13년, 14년 동안에 혹시나 있었어? 엄청 많죠. 없어서 고민했던 적이. 좀, 진짜 예준이 있을 그렇다고? 수밖에 없죠. 저 코로나 엄청 많아. 때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이랑 아니, 친하게 지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어, 근데 저 미쳤어, 그때 학교. 낯을 가려가지고 온라인 수업하니까 음. 애들이랑 잘 못 지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 어떤 고민이 되는 거야? 그냥 혼자 다녔는데.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게 그게 왜 문제야? 그냥 혼자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혼자 그냥 다니기가 문제는 없어요. 싫잖아요. 문제는 없는데 아, 뭔가 그러면 약간 자존감도 낮아지고 조금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책에서 노구치 주니로라는 친구는 혼자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타입의 그게 친구들은 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민성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성격에 따라서. 타고난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뭐 예전부터 혼자라서 혼자인 거에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딱히 주변에 크게 신경을 쓰질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일단 저는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하면서 하니까 아 진짜 친구가 무조건 반에 한두 명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그런 타입이기도 하고 진짜. 음, 왜 반배정 망했다의 기준이 진짜 짜증나는 애들 같은 반에 있고 친한 애 없다. 그게 반배정의 잘 됐다 망했다의 기준이잖아요. 선생님 논외로 치면. 음. 자, 책 5쪽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입니다. 아, 아, 일곱째 줄. 우리 찾은 사람이 먼저 읽어줄까? 대체 왜 학교 같은 제도가 천천히 읽어주자. 예주가 책이 없어서 거기 찾은 사람이 5쪽 대체 왜 읽어줄 수 학교 같은 제도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왜 비슷한 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을 같은 장소에 몰아넣고 격리하는 겁니까? 모두 완전히 다른 인간들인데 어째서 똑같은 일을 시키는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려주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이런 생각을 이 주인공이 했다. 근데 사실은 뭐 주인공이 한 게 아니라 이 작가의 생각이겠지. 이 작가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어떤 그런 한 공간에 서로 개성 있는 다른 아이들을 몰아넣고 왜 똑같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가? 현 교육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제기,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들,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 아니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작가의 이런 주인공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공감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걸 갖고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해나?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체 왜 학교 같은 제도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뭐 졸려서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귀찮아서 이렇기 때문에 생각해 본 것만 있지. 왜 막 같은 장소에 몰아넣고 격리시킨다 막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예준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학교 제도라기보다는 그런 입시 제도에 이번 기말 끝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공부에 목숨을 안 걸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공부에 너무 많은 길이 있는 거냐 하면서 그런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불평을 했었는데, 근데 이 주인공의 생각은 그래도 지금 기본 그런 커리큘럼이 그게 기본이니까 그게 성장이 필요해서 그거를 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이.
저는 이제 해나와 같이 막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 욕하고 진짜 학교 왜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는 생각해봤는데 막 와 진짜 왜 가둬놓지? 막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민성이. 굳이 따지면은 저는 이 사람이랑은 조금 다른 생각이거든요. 뭐 비슷한 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들을 같은 장소에 몰아넣고 격리하는 건가? 왜 똑같은 일을 시키냐? 그 어른들 편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서 일단 제 시선에서 봤을 때 절대 어른들 편하다고 하는 짓은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면 훨씬 불편하지. 막 편하게 만들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험을 저희가 지난주에 쳤잖아요, 저희 학교는. 사실 치면서도 진짜 내가 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이요, 진짜 웃긴 게, 24명이 있거든요? 절반이 공부를 안 하고, 절반쯤이 공부를 해요. 음, 그래서 저희 반은 항상 꼴찌를 해요. 체육도 꼴찌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역사쌤 맨날 들어올 때마다 나 니네 반이 리액션은 참 좋은데 맨날 뭐 꼴찌도 어쩌고 하면서 겁나게 욕을 먹거든요. 저희 반이 사회도 그렇고. 근데 욕을 안 하는 쌤이 뭐 국어쌤 정도밖에 없어요. 영어쌤도 안 하긴 한다. 영어쌤도 하는구나. 음. 아무튼, 진짜. 아니, 그 같은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 진짜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덕분에 왜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잘 받은 우리까지 뭐 욕을 먹나 그런 것도 조금씩 의문이 가지고 진짜로 약간 비슷한 인간들끼리 모아놓으면은 조별과제 트롤도 안 생기고 정말 편하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음. 일단 왜 같은 나이로 3반에 몰아넣는지 모르겠다. 이거 하나는 맞는데 교육 자체는 사실 그거 아니면은 애초에 우리나라 되게 땅도 작기도 하고 뭐 석유도 안 나고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하기는 싫지만 말은 된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고 그냥 뭐 하긴 싫어도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성이 얘기한 거에 이어서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 7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그런데 우리 중학교는 거기 부분부터 또 찾은 사람 좀 읽어주겠습니다. 7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그런데 우리 중학교는 너무 물러터졌다 부분들. 그런데 우리 중학교는 너무 물러터졌다. 선생님들이 미혹이 없다. 교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야단 한 번 안 치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다가 쉬는 시간 종일 치며 살았다는 얼굴을 하고선 교무실로 도망가 버린다. 일단 법적 노동 시간은 채웠으니 됐어. 애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건 말건 나랑 상관없잖아.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알게 뭐야. 딱 이런 느낌이다. 그 다음 또 이어서 좀 계속 읽어주겠습니다. 좀 천천히. 제발 선생님,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으로서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시끄러워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저기 종이비행기 날리는 남자애 좀 야단치라고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딱히 내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대표는 아니지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전 학교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 사회에도 이런 학교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작가가 또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윤이 왜 뭐가 그렇게 흐뭇해? 자, 서윤이가 요 책에 묘사되고 있는 그 학급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 아이의 학교 쌤들 이런 불만과 관련되어서 서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이런 면이 있어? 학교가? 조금은 있어요. 아예 없을 순 없지 않나요? 이제 뭔가 그래도 여기 이 책에서 나온 학교보다는 저희 학교가 훨씬 좋지만 모든 걸 만족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주가 보기엔 어때? 저는 솔직히 저희 반도 이런 조용하고 시끄럽다고 얘기 안 하는 쌤이 수업을 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친구들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저라면. 예주 네가 직접 해놔.
어, 저희 학교는 쌤들도 말하시는 게 막 선생님들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수업 시간에 차분한 학교는 처음 봤다 막 이러시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애들이 소심한 건 아니에요. 막 쉬는 시간만 되면 막 엄청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수업 시간은 다 조용하고 수업 듣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막 자는 애들이 더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막 이해가 되진 않는다? 이런 선생님들을 본 적은 없어요. 민성이.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제재를 안 한다. 거기 부분은 그냥 쌤들도 이제 제재하다 귀찮고 지치고 그냥 니네가 계속 짜증나게 그 짓을 해대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대충 한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면 진짜 좀 되게 수업을 대충 한다 싶은 선생님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을 제대로 안 잡는다로 따지면은 그냥 지친 거거나 너무 많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 정말로 대충 하거나. 근데 그게 약간 수업의 뉘앙스나 그런 느낌에서 이제 딱 어느 정도 진짜 이 쌤은 대충하다, 이 쌤은 그냥 피곤하다. 그런 게 딱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수업도 엄청나게 대충하고 그러는 쌤이라면은 그냥 대충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 생각만큼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또 이제 아이들, 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24쪽에 보겠습니다. 24쪽 중간에 그랬는데 중학생이 된 순간 남자들이 짐승으로 돌변했다라고 돼 있는 부분 중간 딱 거기부터 읽어보자 찾은 사람이 24쪽 중간에 그 12번째 줄 위에서 못 찾았어? 24쪽. 해나 책 없어? 이북이야? 저 이북이라 못 찾겠다 쪽스를 나는. 서윤이는 책 없고 없어요. 민성이가 찾아야 돼. 민성이 왜 못 여기 찾았어? 종이책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민성이 찾았어? 읽어 거기. 얘들아, 종이책을 읽자. 해. 이랬는데 중학생이 된 순간 남자들이 짐승으로 돌변했다. 여기 짐승이라니 너무하잖아 라면서 축 펴세우는 남학생. 그럼 휴대폰으로 야동보면서 하악거리는 게 짐승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일만 있으면 순식간에 몰려드는 게 남자애들의 특징. 발전을 달려드는 똥파리들 같다. 큰 소리로 어하며 추임새까지 넣는다. 그러다 연단폐서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누구 가슴은 사이즈가 어떻다더니 누구 속옷은 무슨 색이라더니 이런 녀석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철저하게 무시할 수밖에. 여자애들은 표면적으로는 남자애들을 무시하고 있지만 뒤로는 애교를 부린다. 결국 여자애들도 똑같다. 남자애들이 야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머 저지를 이러면서 귀를 쫑긋 세운다.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은 게 틀림없다. 여자애들도 남자애들을 지지 않을 만큼 밝힌다. 남자애들이 없는 틈을 타 음담 패소리를 엄청나게 쏟아낸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어른의 시각인지 여러분이 봤을 때도 여러분 학급 남녀 합반이지 너네가 네. 너네가들 봤을 때도 너네 반 남자애들도 이러한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학생들인데 여학생들도 정말 이러한 현실적 묘사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작가가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애들만 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주가 보기엔 어때? 일단 저희 학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음. 그냥 뭐 애들이 뭐 잘생기고 예쁜 애를 좋아한다거나 뭐 그렇다고는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연예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그런 거 맞는데 뭐 그런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해나. 저희 학교도 물론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서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책이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민성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거는 일단은 이 말하는 그런 것만 봐도 일단은 이게 학생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른의 입장에서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학교 얘기를 하자면 뭐 작년에 누가 야동문제 어쩌고 하면서 그냥 뭐 헛소리 하는 애들은 있긴 했는데, 사실 그런 애들은 별로 많지가 않고, 그냥 뭐 평범하게 누가 뭐 저희 반에 뭐 예전에 누구랑 사귀었던 애가 있어요. 남자애 중에 뭐 저희 반에 있는 여자애랑 친한 어떤 여자애랑 사귄 남자애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냥 걔 지나갈 때마다 야 땡땡이 지나간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놀리거나 아니면 뭐 키 가지고 놀리지 뭐 가슴 사이즈가 어떻다 팬티가 어떻다 이런 놈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많이 다르지 않나. 뭐, 네, 이 부분에 거기는 대해서, 교복을 음, 어떻게 만들길래 젖골이 나냐,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야동을 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어른들이 접근하는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그 야동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쉬워진 거야. 요즘 뭐 다 핸드폰 갖고 있고 유튜브로 볼 수 있고 뭐 19금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회하는 경로라던가 아니면 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뭐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동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게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이 한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런 거를 보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야동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개방된 성교육, 그래서 올바른 성교육, 뭐 올바른 말이 붙는지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해서 인간이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이른바 유전자를 계속 뭐야 남길 수 있는 그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나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쉬쉬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야동이나 이런 그 오히려 안 좋은 경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오픈하자. 라는 또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논란이 있는 건데 야동이나 이런 걸 보는 걸 과연 우리가 범죄시하고 죄악시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시기에서 이제 청소년 시기로 넘어가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른바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성 호르몬도 더 발달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뭐 변태, 이상한 짓, 탈선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1쪽 보겠습니다. 넷째 줄 민성이밖에 없으니까 민성이가 대놓고 읽어야 되겠네. 41쪽 넷째 줄에 난 어른이 되고 싶은 걸까?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42요? 41쪽 넷째 줄. 41. 난 어른이 되고 싶은 걸까? 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되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역시 되기 싫은 것 같다. 내가 위화감을 느끼는 우리 반 아이들은 전부 까치발을 해가며 어떻게든 어른 흉내를 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야한 얘기를 하고 숨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연애도 하고 점점 빼면서 지구 멸망을 도나는 것도 전부 동물원 원숭이가 인간 어른 흉내를 내는 꼴이다. 그런 건 20살 넘어서 해도 된다. 14살 때는 14살로서 해야 할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잘 몰라 짜증이 나는 중이지. 자, 거기까지 지금 어쨌든 요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들 대부분이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다.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한다. 근데 이 저자는 아, 근데 과연 그래야 될까? 14살은 그 14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서윤이는 어때 본인은? 저는 어 제가 어떠냐고요? 너는 어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 역시 관심이 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네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은지, 아니면 뭐 14살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뭔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어른이 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요. 음.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너가 생각하는 어른의 삶이란 뭔가? 지금 청소년의 삶과 어른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랄까? 뭐 독립적인 게 뭐야, 구체적으로? 공립적으로 살면 뭐? 저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도와주면서 뭐 조건을 걸어? 아니요? 근데 너무 아니, 죄송스러워서? 그것도 있고 이제 아니 근데 어른 돼서도 계속 도움받고 하는 건 좀 죄송하지 않을까요? 해나. 어, 저도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처럼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 뭐 더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다른 막 화장을 막 하고 막 어른들이 사는 막 가방 뭐 꾸미는 것들을 사면서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하진 않고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는 어른이 되고 싶지만 지금의 삶에 더 집중하고 딱히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주. 저도, 근데 저는 오히려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데, 어른이 되면 많은 해방을 누릴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딱히 뭐 지금 공부에만 갇혀 살아도, 그래도 이 삶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딱히 어른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민성이. 저도 사실, 어른이 되는 거는 사실 최대한 미루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게, 일단 어른이 된다는 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른이란 게 어느 정도 된 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은 처음 생각난 게 사실 어른이라 된다라는 거에서, 뭐 일단 처음 생각난 게 세금. 일단은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거저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내 스스로를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뭐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단 의문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냥 약간 경제적인 자립이 아니더라도 어른이 된다는 건 그만큼 책임질 게 많아지니까, 나를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기도 하고 뭐 하니까, 그냥 최대한 지금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네. 그냥 그렇게 치면은 어른보단 사실 학생이 좀 더 편하지 않나. 네. 자, 뭐 이 책에서 선생님 생각하기에 주제 문장, 이 책에서 작가가 정말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184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간에 사실 우리가 더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18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 어, 184쪽 마지막 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노력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2다. 중2 때의 나는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노력해서 잘 안 될 때는 지나치게 고민하면 안 좋다. 좋아하는 간식이나 따뜻한 차라도 들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얌전히 기다리는 편이 낫다. 폭풍우는 그만 지나갈 테니까. 절대로 리스트 컷을 따위는 해서는 안 된다. 아, 그 얘기 리스트 컷은 스스로 이렇게 손목을 긋는 아, 자행위에서 한때 그게 또 우리나라에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자, 지금 요 읽어준 부분들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바는 뭐야? 민성이가 지금 읽어줬는데 그걸 여러분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그냥 노력이나 해라. 그래? 노력이나 해라. 안 되면 그냥 노력부터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좀 멘탈이나 회복하고 있어라. 음. 자, 여기서 이런 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돼 있어서 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뭘 잘해서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어떤 일에 휘말리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일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잘잘못을 떠나서. 그게 일단 기본적인 인생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야? 운명론에 빠지는 거야. 어? 내가 뭘 어쩔 수 없는 거야. 인생은 이제 정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일이 휘말려진다 할 때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애써라. 노력을 해라. 노력이 의미가 있다. 근데 또 그러면 애써라가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 얘기. 근데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그때는 그냥 좋아하는 간식이나 따뜻한 차라도 들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얌전히 기다리는 편이 낫다라고 해서 내가 노력은 하며 사는 게 기본이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있는 게 세상이니 그때는 그 시기가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 근데 그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 일은 폭풍우가 언젠가는 멎듯이 그 일도 그냥 순간 지나쳐 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은 더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버텨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이 주인공이 중학교 2학년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왕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그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갈등과 문제들도 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근데 이제 중3 고등학교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그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 중학교 2학년 시기도 그냥 폭풍과 지나간 그런 시기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지. 여러분의 삶은 아니지만 이런 인생, 이런 삶도 있구나라는 것들. 또는 여러분이 다른 삶을 대신 살아보는 거지. 혹은 여러분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보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음의 근육 이런 것들을 기르는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독서를 하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는 이제 대리만족. 내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런 삶을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나마 여러분들이 살아보는 것들이 또 독서의 역할이기도 한데 어떤 뭐 책마다 상황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글쓰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주제를 이거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책을 바탕으로 한 글을 쓸 거라서 예주가 지금 스토리를 거의 본의 아니게 다 들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구해서 한번 잘 읽어보길 바라고 이 책에 보면 그 우리는 지금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책 주인공과 엄마와의 갈등, 아빠와의 갈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엄마와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을 다루고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면 잠깐만 성성예지, 성성예. 42쪽. 어? 42쪽에 성성예. 어, 와, 어떻게, 44쪽이요. 어떻게 수학이 좀, 대박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을 못 찾겠네. 어, 12쪽에 엄마는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지만 금방 뭐 질려서 바로 관두는 타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분석하는 그 주인공이 분석하는 엄마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또 자기 아빠는 또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변의 인물을 잘 관찰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꼭 엄마 아빠 아니어도 됩니다. 뭐 오빠여도 되고 뭐 선생님이어도 되고 어쨌든 자신의 주변의 인물을 잘 뭐해서 분석해서 자기가 관계 있는 인물을 분석해서 그 인물에 관한 어떤 그런 글쓰기 요 것들이 가능해서 이 주제를 잡아도 되고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방식대로 아니면 이 책에서 주인공이 생각하는 그 뭐야 사춘기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사춘기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생각을 쭉 쓰거든. 그런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정의하는 사춘기라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이 그걸 주제로 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책 16쪽 14, 15, 16쪽에 보면 부모님들이 뭐 그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그런데 뭐 그 밤늦게까지 공부 게임하는 거 뻔히 알면서 막 딴 얘기하는 그런 아빠에 대해서 막 얘가 불만을 토로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빠에 대한 소개글 이걸 쓰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이 사람은 이런 타입의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행위를 바탕으로 한 그런 생각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사춘기에 대한 생각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책에 보면 이 아이가 자기 반을 객관적으로 묘사를 해. 자기 반의 구도. 아까 그 뭐 날라리 그룹도 있고, 그런 뭐 종교 그룹도 있는 거고, 남자애들 그룹들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반의 그룹, 그 반의 그런 권력 관계라던가, 그 반의 그룹의 상황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하고.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사춘기 그 얘기만 다른 맥락이야.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친구들 그 관계들 그룹의 관계를 여러분이 관찰해서 분석해서도 되고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지인 가까운 사람들을 관찰 분석해서도 되고 거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뭐 민성이가 뭐 무슨 선생님 어쩌고 무슨 선생님 어쩌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도 되고 해서 실명을 쓰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실명 처리하지 말고 실명을 쓰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땡땡땡이라든지 아니면 가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인물에 관해서 그 분석해서 글을 써보는. 그래서 이번 글쓰기의 어떤 그런 목적은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 관찰.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관찰을 제대로 잘 하는 것들. 그 관찰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들을 글로 모아는 표현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글쓰기의 중요한 훈련 연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 주 과제와 관련해서 질문. 나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뭐 감을 잘 못 잡겠다. 됐어? 네. 다 이해됐어? 그래서 아까 누구를 뭐 할 건지 그 여러분이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인터넷 독서기실에 모인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막 관찰하고 분석해서 써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아까 여러분 학급도 가능하고 여러분 가족 관계도 가능하고 뭐 다른 관계도 가능하고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 글들을 한번 써보고 이 책에서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참고해서 그것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고 공부하고 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글쓰기 한 것들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잘 쉬십시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